자, 요즘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고위 인사의 이 말,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일종의 투자다라고 했던 이 관련 발언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제가 소개 한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저는 정부 당국자가 지수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데 당연히 가능하고 지금 순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B2도 이제 그동안은 너무 이제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리스크를 가지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그런 주식 투자가 필요하고. 감내 가능한 주식 투자를 주의해서 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따로 붙긴 했지만 저 발언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다. 그런데 저 발언을 한 바로 다음 날 공공연스럽게도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4천선이 무너졌었죠, 한때. 자, 이런 상황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 권대영 부위원장의 발언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이렇게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다가 손해를 보면 누가 그럼 책임질 거냐?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데 부동산 대출은 틀어막으면서 이 와중에 또 주식 투자는 빚내서 하라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코스피 급락해서 지금 피해본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오늘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해도 될 정도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네요. 근데 저는 일단 이 권대영 부위원장의 발언을 좀 맥락을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뒤에 보면 그러나 적정한 수준이라는 말을 분명히 썼고 그리고 리스크를 가지더라도 감내 가능한 수준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분명히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B2를 해라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B2라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이제 본인도 됐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본인이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투자를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금융당국의 고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기에는 적절한 말이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본인의 책임 그리고 또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죠. 자, 민주당은요 최근에 주가 상승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추켜 세워왔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4천선 아래로 떨어지자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데 당이 나서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4천 이하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흔히 숨고르기라고 하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던데 그런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던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4천선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이 붕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 않겠습니까? 숨고르기 전국인데 그것을 4천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표현의 보도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천선이 붕괴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을 방송이나 언론들이 섣부르게 내놓았다면은 저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를 했는데 왜 붕괴라는 말을 쓰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자, 4천선이 붕괴됐다. 사실은 저도 방송을 꽤 오래 했지만 20년 넘게 했지만 주식 특정선이 무너졌을 때 붕괴됐다라는 말은 항상 써왔던 말이거든요. 근데 여당의 고위 인사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언론 보도에서 붕괴라는 말은 주의해서 써라. 그럼 폭락이라고 하면 괜찮나요?
아니 굉장히 낯선 이제 평이신데 네. 실제로 저희가 주식선은 역대 어느 시대에나 뭐 그 백선이 뚫릴 때는 또 상당한 표현을 쓰다가 그것이 또 내려앉을 때는 붕괴라는 표현을 늘 써왔어요. 이게 네. 새로운 조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붕괴에 대해서 저런 뭐 보도 통제로 오해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수석 대변인 하신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또 하나는 저 주식에 관련된 현 정부의 그 어떤 자리매김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네. 역대 정부들은 경제 성과 지표를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물가 지수라든가 뭐 생산성 또는 수출, 수입 여러 가지 다 종합해가지고 경제가 어떻다라는 평을 내렸는데 지금은 오로지 주가만 갖고 평가한다. 이런 오해를 스스로 짊어지는 표현이에요. 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이게 과도한지 아닌지는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는 건데 네. 저렇게 정부 인사들이 주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아니 아까 그 무슨 금융위 부위원장께서도 저런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대 매매, 그러니까 신용 매수라는 게 자기 담보 대출이에요. 똑같아요. 주식하고 저 주택하고. 그러니까 주가의 주식 집의 담보 대출은 안 되고 주식의 담보 대출은 된다. 일단 이 기본적인 그 어떤 생각보다 잘못된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인위적으로 보인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야 여기다 투자해라라고 뭔가 정부가 선전하는 듯한 이 오해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네. 정부의 정보 제공은 상당히 신뢰성 있는 건데 그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모든 국민한테 동일하게 전달이 돼요. 네. 그러면 그 정보에 편차가 있는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론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붕괴라는 단어 주의해서 써라. 대변인님도 붕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아요? 이 그러니까 무너졌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붕괴는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폭락은 그러면 안 돼요?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붕괴됐다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라는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제와 관련된 표현이 이게 과장돼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우려를 전달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우리가 뭐 장중 몇 선이 붕괴가 됐다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 발언이고, 이것이 어떤 예견에서 썼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현상에 대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어떤 문제 제기를 네.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증시가 급락했다라고는 했지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 회복세를 다시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증시가 급락했던 상황 역시도 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어떤 이 외국인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심리의 영향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거 상세하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경제 코너에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고, 이에 대한 여파로 우리 증시가 붕괴가 아니고 떨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자 이외에 주식 투자도 일종의 다양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정부와 여당이 지금 주식시장 부양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담긴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